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소방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해변에 있는 오레곤 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레곤 주는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 바로 밑에 있는 주가 오레곤 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되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서쪽에는 세 개 주가 있는데요. 맨 북서쪽에 워싱턴 스테이트, 그 밑에가 오레곤 스테이트, 그리고 그 밑에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평양 해변 연안에 있는 오레곤 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레곤 주는요, 워싱턴 주에 비해서 땅덩어리는 한 배 반 이상이 되는데요. 인구는 불과 421만 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레곤주는 서쪽과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운데와 그다음에 이제 중부와 그다음에 이제 동부로 나눠지는데요. 서쪽은 해변가와 또 숲이 우거진 반면에 동쪽은 황무지와 화산지대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레곤주의 주 산업은 제일 많은 게 산림입니다. 임업, 그러니까 목재. 그래서 이 서부에 미국 서부에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곳이 바로 오레곤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레곤주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은 각 주마다 그 자동차에 붙이는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그 주를 상징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마운트 레이니어 산을 상징이라면 오레곤주는 침엽수 더글라스 퍼라는 그 침엽수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레곤주가 임업이 산림이 울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 서부에 유일하게 세일즈 텍스가 없는 주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살기는 워싱턴주에 살면서 쇼핑은 세일즈 텍스가 없는 오레곤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워싱턴주의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밴쿠버는 카나다도 있죠. 그래서 카나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카나다는 있는 사람들은 밴쿠버 비치라고 그러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밴쿠버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워싱턴주에 있는 밴쿠버 시티. 그래서 거기는 밴쿠버에 있는데요. 다리만 건너가면 오레곤입니다. 그래서 살기는 밴쿠버에 살면서 쇼핑은 세일 텍스가 없는 오레곤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재밌는 것은요. 오레곤은 침엽수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은 뭐냐면 비버라는 동물 아시죠? 그것이 이제 닉네임입니다. 비버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러면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는 닉네임이 뭘까요? 항상 푸다고 해서 에버그린 스테이트입니다. 자, 예,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우선 텍스가 없고요. 침엽수가 많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신문이나 모든 한국의 인쇄 매체에서는 오레곤이라고 표시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오리건이라고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영어를 말을 했을 때 여기 있는 현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인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영문 표기와 실제로 발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오레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서 시사이드와 캐논 비치라는 곳을 가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곳인데요. 그 태평양과 대서양을 잠깐 먼저 오레곤주를 설명하기 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요, 바다가 있는 쪽이 서쪽과 동쪽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지도를 잘 가만히 보시면 미국의 북쪽에는 뭐가 되어 있죠? 카나다가 있죠, 카나다. 그래서 북쪽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남쪽에는 뭐 어느 나라가 붙어 있죠?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서쪽의 태평양과 동쪽에 대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인 중에 해군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박물관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은 어디든지 군사박물관, 군인들이 만든 박물관은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세금을 내서 만든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군인이 관련된 박물관은 무료입니다. 네, 그 참고로 하시고요. 자, 오늘 그 시사이드와 캐논 비치를 가게 되는데요. 시애틀을 출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5번 도로로 가다가 이제 포틀랜드를 가기 전에 오레곤주에서 가장 큰 중심 도시는 포틀랜드라고 합니다. 포틀랜드. 여기서는 포틀랜드라고 합니다. 거기가 오레곤 주민이 421만 명 중에 무려 260만 명이 거기 삽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거기 살죠. 그만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곤주는 대학이 많습니다.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레곤으로 많은 그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다른 주에 비해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은 곳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포틀랜드 남서쪽에 비벌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포틀랜드와 비벌턴이 불과 한 40분, 요즘은 이제 그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 정도 거리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주의 그 주도인 세일렘, 보통 우리가 세일렘이라고 하는데, 세일렘에 또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렘, 그 중심 도시는 포틀랜드지만 주도는 세일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틀랜드까지 가서 서쪽으로 그 시사이드를 가는 방법이 있고요. 포틀랜드를 가기 전에 워싱턴주에서 5번 도로 갈 때 켈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목재로 유명한 데인데요. 켈소를 통해서 브릿지를 건너가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포틀랜드를 가지 않고 켈소로 가서 일부러 101번 도로로 따라가다가 아니면 오션소라는 데를 가서 101번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더 멋집니다. 왜냐하면 오레곤 코스트라고 하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101번 도로는 태평양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 해변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가볼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애틀을 출발할 경우는 오션소를 가서 오션소에서부터 101번 도로를 따라서 아스토리아 브릿지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이 브릿지는 그 컬럼비아 강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컬럼비아 강의 수심이 낮기 때문에 불과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5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만나는 중간에 이렇게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브릿지를 높여 놨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마치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도착하는 도시가 이제 아스토리아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레곤과 그 워싱턴주를 연결하는 그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스토리아라는 도시 자체는 오레곤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주에서 건너가거나 다시 올 때, 오레곤에서 올 때 그 길이가 거의 4마일에 가깝습니다. 거기를 한번 달려보는 기분이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토리아 브릿지를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텍스 프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오레곤주는 세금이 없는 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들리는 것이 이제 물론 갈 때 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중에 올 때 또 아울렛이 또 우드반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또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있는 그 아울렛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우드반이라는 곳을 안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아스토리아를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근처에 있는 아울렛에 가서 먼저 이제 잠깐 쉴기도 할 겸 눈요기도 할 겸 그 아울렛 들어가서 이제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스토리아 브릿지를 건너가자마자 아울렛이나 또는 간단한 그 편의점에 가서 커피라든가 음료수를 먹으면서 휴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약 한 40분 정도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시사이드라는 곳입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고 101번 도로상에 있는데요. 거기서부터는 길 잊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북쪽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되는 오레곤 끝에까지가 101번 도로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도를 보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오레곤에는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오레곤 101번 도로 따라가는 그 관광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레곤 코스트를 설명하는 지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오레곤주는 태평양 연안에 있고 각 지도들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은 어디서 얻냐면 그 오레곤을 건너가자마자 아니면 오레곤을 가기 전에 그 큰 호텔에 가면 이렇게 무료 책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행을 하시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항상 책자를 보고 오늘 가는 코스가 얼마나 기며 시간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이드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바닷가에 그 방파제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나무 대굴에서 이렇게 전망대식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오레곤을 구경할 때부터 오레곤을 다시 나와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듣게 되는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그 명소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803년부터 18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5년 전이죠. 그 이전 된 그때 당시에 그 제퍼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일 당시에 그 당시에 1800년도만 초기만 해도 미국 땅은 주인이 셋이었습니다. 동부의 13개 주는 영국으로부터 온 필그림들이 만든 13개 주가 독립해서 이제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의 중부는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캘리포니아 주 쪽은 거의 절반 이상이 멕시코 땅이었고 여기는 이제 그 원주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800년 초에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에 이 프랑스가 미국한테 이 땅을 팝니다. 그래서 판 후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스와 클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그 원정대 대장을 이 서부로 보냅니다.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이쪽이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당시에 프랑스가 점령하던 땅의 서쪽에 그야말로 살기가 좋은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서 거의 3년 동안 개척을 하고 한 후에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이 그 마지막에 왔던 장소들이 바로 이제 그 루이스 앤 클락의 그 원정대가 왔던 기록들을 특별히 오레곤주에는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하나하나 동상과 유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레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사이드와 이제 캐논 비치를 다음에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주에서 가장 멋진 장소 중에 하나인 씨 라이언 케이브, 그러니까 바다 사자. 그러니까 물개도 있고요. 바다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씨 엘레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다 코끼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터 레이크, 오레곤주에 있는 유일한 화산이 폭발한 곳에 분화구가 있으면서 호수가 있는 곳을 차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